한우진이 사라진 건 그 전날 밤 지은호가 가지 말라는 말을 끝까지 꾹 삼켰기 때문이었다는 걸 지은호는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전날 밤 병원에서 잠깐 외출을 허락받은 한우진이 아무 예고도 없이 지은호 집 앞에 찾아오거든요. 초인종이 울리고 모니터에 뜬 우진 얼굴을 본 순간부터 지은호는 심장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잠깐 이식 이야기를 거절한 뒤라서 한우진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하고 두려웠는데요. 동시에 혹시 오늘이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알 수 없는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던 거죠. 문을 열자마자 한우진은 예전처럼 웃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웃음이 영 어색합니다. 지은호는 그게 바로 불안의 증거라는 걸 알았어요. 우진의 얼굴은 한층 더 깎여나간 것처럼 야위어 있었고 말끝에는 자꾸 힘이 빠져 있었거든요. 둘 사이에는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순이는 눈치를 보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줍니다. 둘이 얘기해봐라라는 말 대신 살짝 문을 닫는 행동으로 지지를 보내준 거죠. 우진은 먼저 아주 아무렇지 않은 척 농담을 던집니다. 야, 너 그 건물 리모델링 제안받았다며. 부자 되는 거 아니냐? 지은호는 그 말에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 리모델링 제안 뒤에 고성이가 있었고 175억짜리 건물과 자기 간을 맞바꾸자는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우진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부터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 얘기 누가 했어? 고성이가 말한 거야? 우진은 잠깐 입술을 깨물다가 피식 웃으면서 말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런 거 숨기는 성격인 줄 알아? 너한테 준 조건도 너한테서 거절당한 것도 다 말하더라. 엄마는 아직도 돈이면 다 된다고 믿고 있고 나는 솔직히 너한테 미안해서 눈을 잘 못 마주치겠더라. 지은호 입장에서는 고성이가 뒤에서 짠 175억 거래가 이미 모자와 아들에게 다 공유된 상황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지은호는 괜히 혼자서만 그 비밀을 짊어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한우진도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느끼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진이 찾아온 이유는 단순히 간 이식을 애원하러 온 게 아니라 너를 더 이상 이 일에 묶어두고 싶지 않다는 마지막 인사 같은 거였던 거죠. 그래서 우진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나 이제 더는 너한테 살게 해달라고 하고 싶지 않다. 내가 나 때문에 죄책감 느끼는 꼴이 그게 더 싫어. 지은호는 버럭 소리를 치고 싶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돌아가? 우진 씨 죽으면 나 평생 죄책감으로 살 건데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죠. 그냥 병원으로 돌아가요. 오늘은 좀 쉬고. 우진은 아주 짧게 그러나 의미심장하게 대답합니다. 그래. 오늘까진 병원으로 돌아가 볼게. 그 오늘까진이라는 말에 뭔가가 걸렸는데 지은호는 그 순간에는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둘 다 지쳐 있었고 말 한마디마다 서로의 상처를 후벼 파는 느낌이라 더 이상 말다툼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한우진은 돌아가고 그날 밤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큰 일이 터져 있었어요. 아침 일찍 병원에선 이상하다고 느낀 간호사가 보호자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이 있어야 할 병실 침대가 비어 있었거든요. 처음엔 산책 나가셨나? 하고 넘기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점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병원 복도와 CCTV가 뒤집어지고 그 사이에 고성이에게 전화가 들어가죠. 고성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뒤집혀버립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진이가 없다고요? 외출 허가 내준 적 없다. 새벽에 퇴원 수속도 없었다라는 말을 들은 순간 고성이는 병원으로 달려가면서도 머릿속에서 수많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진이 스스로 모든 걸 포기해버린 건 아닌지 아니면 화가 나서 병원을 뛰쳐나간 건 아닌지 혹시 정순이 쪽으로 간 건 아닌지. 이 와중에 지은호는 마지막에 있었던 그 방문이 떠올라서 아침부터 불안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전날 밤 한우진이 떠나기 전 테이블 위에 뭔가를 내려놨다는 느낌이 자꾸만 떠오르거든요. 허겁지겁 테이블 서랍을 뒤져보니 정갈하게 접힌 봉투 하나가 눈에 띕니다. 봉투엔 한우진의 이름과 아주 작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어요. 지은호에게 내가 사라진 뒤에. 봉투를 여는 순간 지은호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해요.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와 함께 병원 동의서 사본, 간 상태에 대한 진단서 일부, 그리고 고성이가 준비해둔 계약서 초안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한우진의 생각이 아주 솔직하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솔직히 살고 싶다. 하지만 누군가의 간을 빼앗아서 사는 삶이 어떤 건지 너를 보는 순간마다 생각하게 된다. 너는 평생 내 간값이 얼마인지 계산하면서 살 거고 나는 내 숨 쉴 때마다 그 값을 떠올리며 살 거다. 그게 우리 둘한테 공평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은 이거였죠. 그래서 내가 아니오라고 한 뒤부터 난 내 몫의 선택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엄마의 선택, 의사의 선택 말고 한우진이라는 사람의 선택. 내가 나를 살리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선택. 지은호는 이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진이 어제 집 앞에 찾아온 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매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나름의 결정을 이미 내린 상태에서 그 결정을 지은호에게 미리 알려주러 온 거였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지은호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진짜로 무너집니다. 너도 알잖아. 내가 어디로 갈지. 엄마가 죽어도 모를 곳으로 가야 하는데 사실 나도 그곳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그냥 내가 사라진 뒤에도 내가 나 때문에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건 도망이 아니라 내 죄책감에서 나를 빼주는 거라고 생각해줘. 한우진은 본인의 실종을 지은호를 위한 배려라고 포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은호 입장에선 이보다 더 잔인한 말은 없었어요. 나 때문에 사라진 사람이 되어버리는 순간이니까요. 병원에서는 상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고성이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붙잡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어떻게 환자가 혼자 사라져요? 이 병원이 사람을 잃어버리는 병원이에요? CCTV는요? 경비는요? 목소리는 나무를 쪼개듯 갈라져 있고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보호자님, 사실 환자분이 심적으로 많이 지쳐 계셨습니다. 수술에 대한 부담도 크셨고 최근에 만나신 분 때문에 더 마음이 요동치신 것 같아서. 고성이의 눈이 최근에 만나신 분이라는 말에 번쩍 뜨입니다. 지은호요? 의사는 바로 이름을 말하진 않지만 이미 고성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결론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 애야. 또 그 애 때문이야. 그 시각 정순이도 병원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지금 한우진 씨가 병원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정순이 머릿속에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지은호였어요. 어젯밤 지은호가 이상하게 말을 아끼던 표정 방문을 닫고 난 뒤 문고리에 기대서 한참을 서 있던 모습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정순이는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쥐고 울고 있는 지은호를 보게 됩니다. 지은호는 편지를 꽉 쥔 손을 떼지도 못한 채 중얼거립니다. 엄마, 나 때문에 간 이식도 못하고 나 때문에 병원도 나가는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정순이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만 만나랬잖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요. 그 말이 딱 목구멍에서 멈춥니다. 딸의 얼굴이 이미 한 번 무너져 내린 사람 얼굴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정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어내려가고 마지막 문장에 이르러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이제 어른들이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제야 드는 거죠. 정순이는 편지 봉투 사이에 끼어있던 진단서와 동의서 사본을 유심히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서류 한 켠에 아주 작은 글씨로 찍힌 병원 코드와 날짜, 그리고 한 줄짜리 메모가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요청으로 수술 일정 앞당김 검토. 보통이라면 별일 아닌 문장처럼 보이지만 날짜가 문제였어요. 날짜를 보니 정순이가 처음 병원에서 상담을 받던 날보다도 며칠 앞선 날이었던 겁니다. 즉 정순이가 정식으로 병원에 상담을 받기 전부터 이미 누군가가 간 이식 수술 날짜를 두고 병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죠. 정순이는 머리가 띵해집니다. 내가 병원에 처음 간 날보다 앞이라고? 그럼 그 전에 누가 병원에 와서 이야기를 한 거야? 이쯤 되면 지은호도 눈치를 채기 시작합니다. 고성이가 던졌던 말들, 5억을 들고 찾아와 그냥 사례금이라고 했다던 지강호의 고백, 그리고 이상하게 빠르게 진행되던 간 이식 준비.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은호는 결심합니다. 엄마, 나 병원에 가야겠어요. 그때 상담했던 선생님 다시 만나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이상해서요.
도망치고 싶어하는 마음과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마음이 싸우다가 드디어 지은호가 확인하러 가자 쪽으로 기울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지은호와 정순이는 담당 의사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서류에 있는 날짜가 우리가 처음 온 날보다 앞인데요. 보호자 요청이라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의사는 처음에는 말을 아끼다가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느낍니다. 그때 한우진 환자분의 보호자라고 하면서 먼저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수술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다고 비용 문제는 전혀 상관없다고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정순이가 숨을 죽이고 묻습니다. 혹시 그분 성함이 고성애 씨였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요. 그분이 간 이식을 받게 될 도너도 이미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대 쪽 가족에게 최대한 피해가지 않게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고도 말씀하셨고요. 원래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환자분이 워낙 위중하다고 해서 그냥. 이 말에서 지은호는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내가 병원에 발도 들이기 전에 내가는 이미 거래 대상으로 올라가 있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니까요. 지은호가 마주할 충격적인 진실의 한 축인 거죠. 지금껏 지은호는 고성이가 내게 접근한 뒤 나를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간 이식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거꾸로였던 겁니다. 처음부터 고성이는 간 이식을 위해 지은호를 찾았고 그 뒤에야 마음이 쓰였다. 예전 일을 사과하고 싶다 같은 말들을 덧칠해 온 거였어요. 이 사실을 듣는 순간 지은호 머릿속에서 과거 장면들이 하나씩 재생됩니다. 집 앞에 나타나 늦게라도 미안하다고 하던 고성의 선물 상자와 따뜻한 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처럼 해주겠다던 말. 그 모든 게 사실은 간 이식을 위한 포장지였다는 결론에 닿는 순간 지은호는 속이 뒤집어지듯 메스꺼워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사람도 아니고 그냥 간이었다는 거네요. 지은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데요. 이제 지은호는 더 이상 자신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고성애 쪽에서도 새로운 균열이 생깁니다. 우진이 사라졌다는 소식은 곧 재벌가 집안에도 번져요. 박진석은 회사 회의 중에도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해하고 박영란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진의 실종과 간 이식 사이에 있는 연결고리를 아예 모르는 채로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란은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을 알아차립니다. 성희가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작은 일에도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들켰지? 누가 뭘 알고 있지? 라는 불안이 눈에 훤히 보일 정도로요. 그래서 영란은 우연을 가장해 성희에게 말을 겁니다. 고 이사님, 우진 오빠 실종된 거 저도 뉴스 보고 알았어요. 근데 혹시 그 전에 병원에 다녀오셨나요? 성희는 잠깐 얼었다가 곧바로 방어 태세에 들어갑니다. 그걸 왜 묻니? 내가 거기까지 관심 가질 일 아니야. 하지만 영란은 이미 알고 있어요. 성희가 병원에 드나들며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그리고 우진 간이식과 관련해 말 못할 거래가 오갔다는 걸 대충 짐작하고 있던 상태였잖아요. 영란은 살짝 웃으면서도 아주 날카로운 한마디를 던집니다. 저도 아빠 힘들게 할 생각 없어요. 그래서 우진 오빠가 왜 사라졌는지 진짜 이유 같은 건 아직 아빠한테 말 안 했거든요. 근데 고 이사님이 계속 저한테 화내시면 저도 어디까지 조용히 있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성희는 영란의 눈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이 아이가 알고 있는 게 생각보다 많다. 자칫 잘못하면 우진 실종과 간 이식 거래까지 한 번에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성희는 겉으로는 알았다 하며 일단 톤을 낮추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계산을 시작합니다. 우진만 찾으면 된다. 우진만 돌아오면 나머지는 어떻게든 돈으로, 협박으로, 회유로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성희에게 한 통의 전화가 들어옵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경찰 쪽에서 우진이 마지막으로 찍힌 CCTV가 발견됐다는 연락이었죠. CCTV 속 우진은 병원 지하 출입구를 통해 혼자 밖으로 나가고 있었고 그 옆에 아주 잠깐 친숙한 실루엣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실루엣이 누구인지 이번 회에서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다만 성희와 지은호 그리고 시청자가 동시에 떠올릴 만한 몇 명의 후보가 있을 뿐이죠. 정순이일 수도 있고 지강호일 수도 있고
혹은 전혀 다른 인물일 수도 있고요. 회차 후반부 가장 중요한 장면은 지은호와 고성희의 재대면입니다. 병원에서 진실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 지은호는 손에 쥔 서류를 쓸어내리며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던 거구나. 그럼 이제 나도 굳이 사람처럼 예쁘게 말해줄 필요 없겠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고성희와 마주쳤을 때 지은호는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여전히 다급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우진이한테 연락 온 거 없어? 혹시 너한테 무슨 말 안 남기고 갔니? 지은호는 편지 얘기는 일부러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게 묻습니다. 고성희 씨, 제가 병원에 처음 간 날이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니? 상관 있더라고요. 제가 상담받으러 가기도 전에 고성희 씨가 먼저 병원 찾아가서 수술 날짜 앞당겨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고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습니다. 지은호는 숨도 쉬지 않고 말을 이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미안해서 찾아왔다고 했었잖아요. 딸처럼 가족처럼 대해주고 싶다고도 했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간이 필요해서였더라고요. 제 이름이랑 간 수치가 적힌 종이가 병원 책상 위에 먼저 올라갔더라고요. 지은호가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더 이상 포장된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이니까요. 고성희는 마지막까지 자기 논리를 꺼내듭니다. 그래, 맞다. 너한테 처음 관심이 생긴 건 우진이 때문이었어. 근데 그게 뭐? 살다 보면 계기도 필요하고 시작점도 필요한 거야. 나는 그 다음에 진심으로 미안해졌고 진심으로 너를 보게 됐어. 그게 그렇게 큰 죄니? 지은호는 단호하게 끊습니다. 큰 죄죠. 그 계기 때문에 저는 사람도 아니고 조건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리고요, 우진 씨가 사라진 건 고성의 씨랑 나 둘 다 때문일 거예요. 근데 저는 최소한 이제라도 멈출 거고요. 고성의 씨는요? 고성희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힙니다. 이제까지는 돈, 권력, 정보로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었지만 지은호의 용서와 죄책감마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마지막 장면쯤에서 지은호가 혼자 편지를 다시 펼쳐봅니다. 편지 끝에 지은호가 처음 볼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아주 작은 문장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혹시 내가 너무 늦게 돌아오면 그때는 나 대신 나를 미워해줘. 너까지 같이 무너지면 그게 진짜로 최악일 것 같아서. 지은호는 처음으로 우진을 불쌍한 환자가 아니라 자기 선택을 하려고 버둥거리던 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람도 그냥 살고 싶었던 거네. 나처럼.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지은호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흐르지만 이번 눈물은 전처럼 피해자의 눈물만은 아닙니다. 그래요, 한우진. 그럼 나 이제부터는 나 편도 좀 들 거예요. 나도 사람이라서요. 한우진은 정말 스스로 사라진 걸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사라진 걸까? CCTV 옆을 스쳐 지나간 실루엣은 누구일까? 고성희는 이 상황을 덮기 위해 또 어떤 무리수를 둘까? 지은호는 나 편을 들겠다고 한 뒤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